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기나 모양이 정해진 운그릇을 갖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운그릇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상위 1%의 부자를 상담해온 명리 전문가 김원 저자는 20년 넘게 수천 명의 운명을 들여다보며 발견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요. 타고난 운,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요. 평범해 보이는 사주여도 대기업 임원이 되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내 운그릇 이상으로 더 큰 행운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운의 그릇과 함께 살펴볼게요.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좋은 운을 가로막고 나쁜 운을 불러오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나 중심의 사고인데요.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중요한 원칙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먼저 잘 되어야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둔 관점은 당연한 듯 보이죠. 같은 아픔이라도 자신의 손가락 티끌은 아프고 다른 사람의 다리 부러진 통증은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자고 해서 단순하게 타인을 먼저 배려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크고 넓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보통 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문제 중심에 내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전지적 시점에서는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듯 한 발 떨어져 나와 주변 세상 전체를 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인 내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보고 듣는 정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등 접점 관계만 살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보는 네트워크는 큰 네트워크의 일부일 뿐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자연 공동체 안의 작은 동물인 것과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이해할 때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면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에 실패한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등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3자 관점에서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오히려 쉽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부장님이 꼭 승진시켜준다고 했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승진시켰다. 고객에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에 맞게 제품을 개선했는데 막상 구매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나와 상사, 우리 회사와 고객, 이런 사이의 상호 관계로만 이해하면 배신, 불신이 원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와 상대방을 포함하는 더 넓은 네트워크로 상황을 펼쳐놓고 전지적 시점으로 보면 다양한 변수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부장님은 나를 승진시켜주고 싶었지만 전무님이 다른 사람을 추천했군. 고객이 경쟁 업체에도 니즈를 이야기했고 그들이 더 저렴하게 제공했군. 남의 눈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이해할 일도 나를 주인공으로 놓는 순간 감정을 이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눈앞의 정보, 접점의 사람만으로 상황을 해석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 또는 상황은
다양한 네트워크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된 결과입니다. 원인은 복합적이라 내가 모를 뿐 제3의 원인이 있는데 곁에 있는 사람을 비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죠. 좋은 운을 얻는 것은 나의 특징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장소와 시간에 나를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주변만 봐서는 안 돼요. 가급적으로 넓은 네트워크 관점에서 자신을 보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될지 파악해야 다가올 상황이 좋은 기회인지 아니면 피해야 할 카드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일이 틀어지거나 안 됐다고 해서 거기에 큰 감정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인생은 계획대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거. 지금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앞의 상황만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좋은 기회를 선별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늘 잘 나가지는 않아요. 자연은 공평합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도 오는 것이죠. 하지만 어려울 때가 있으면 반드시 잘 될 때도 옵니다. 사실 잘 나갈 때는 흐름에 맡겨 살면 됩니다. 어려울 때가 중요하죠. 어려울 때 흐름에 맡겨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차가운 눈길을 걷는 것과 같죠. 불시의 사고도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것과 안전벨트를 하고 당하는 것은 부상 정도가 천지 차이입니다. 어려울 때 행동을 조심하고 더 안 좋아질 상황들을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신에게 안전벨트가 되어줄 사람 또는 상황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아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교류해야 좋은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야를 넓혀야 해요. 그래야 나쁜 운을 피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운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습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수많은 개체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관계들을 분석할 여유도 없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관계들의 전체 합, 그 속에 자신의 모습을 파악하는 거예요. 계획이 틀어졌으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나를 보는 것이죠. 이런 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무와 나무들을 너무 세세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위의 숲을 보고 그 숲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살핀 후 다른 나무들 간의 상호작용이 숲 전체에 미치는 큰 그림만 파악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단편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현명하게 행동하면 좋은 운과 기회는 또 옵니다. 이것이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또 하나의 기술은 잘 잊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성공이나 실수에서 교훈만 남기고 기쁨과 좌절의 감정을 제거하는 사람이 좋은 운을 불러들입니다. 흐르는 강물이 늘 같아 보여도 1분 1초도 같은 물이 아니죠.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 몸의 적혈구도 금방 죽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됩니다. 지구의 균형, 자연의 항상성은 수많은 변화의 집합이에요. 그렇다면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한강이 같은 자리에 있으니 한강이라고 부르듯 내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기에 나라고 부를 뿐이죠. 이미 지나간 나에게 묶여 있으면 오늘의 나는 자연의 일부로서 오행의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나간 기억은 죽은 나이고 오늘의 생각이 살아있는 나입니다. 음양오행을 차치하고라도 과거에 발이 묶이면 현재를 잘 살 수 없습니다. 이전의 성공에 과도하게 몰입하면 중년 나이에 소시적에 내신 1등급이었다 라는 이야기나 하며 지금의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한번 크게 성공한 방식을 절대 진리라고 착각했다가 다음 비즈니스에서 크게 실패하기도 하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전의 실패에 집착하느라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바람에 새로운 일에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어제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실패했다는 사실만 받아들인 후 경험치를 높여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타고난 팔자보다 좋은 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교훈만 배우고 감정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을까요? 순간의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통신장비 영역 경력 20년 차인 K부장은 별명이 김뻔뻔입니다.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도 주눅드는 법이 없어요.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거래 성사에 실패해도 좌절하는 표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자존심이 없는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다 라고도 말하죠. 많이 팔았다고 해서 과시하는 일도 없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그를 보고 저 정도는 되어야 이 바닥에서 버틴다 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뻔뻔함이 바로 본인 커리어의 비결이라고 자부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취급하는 품목은 가격 경쟁이 심한 제품입니다.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원들은 경쟁사가 가격을 조금만 내려도 큰 타격을 받죠. 게다가 구매처에서 무슨 배짱으로 가격을 안 내립니까? 라는 식으로 먼저 가격을 내기라고 압박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영업사원은 본사로 돌아와 가격 조정을 타진하거나 그게 안 되면 고객에게 봐달라고 사정합니다. 하지만 K부장은 그러는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본사에는 이번에 가격을 내리면 다시 회복이 안 되니까 매출 조금 내려가도 믿고 버텨달라 라고 하고 고객에게는 저희 제품은 기술력으로 승부하기에 경기가 조금 좋지 않다고 마구 가격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라고 응대합니다. 그는 경기 나쁜 이유가 내 탓도 아니고 경기는 어차피 순환하니 버티면 돌아오게 되어 있다 라고 믿습니다. 누가 그러다가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 그래서 망할 회사면 가격을 낮추면 더 빨리 망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일반적인 영업사원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르죠. 당당함을 넘어 뻔뻔해 보이는 그의 태도 때문에 사내에서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런데 K 부장이 무턱대고 그런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실적 상황에 대해 여러 각도로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영업 실적이 단순히 개인의 역량에서 비롯된 것인지, 상황이 도와주지 않은 탓인지, 경쟁사의 전략에 의한 것인지 등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합니다. 다른 영업 방식을 취할 때도 윗선에는 시장을 면밀히 분석한 보고서를, 고객에게는 판매 제품에 어떤 프리미엄 요소가 있는지 정리한 자료를 제시해 설득하죠.
그런데 그도 사회생활 초창기에는 실적이 내려가면 모두 자기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가 분명한데도 들어주지 않으면 고객을 놓칠 것만 같아 밤낮으로 마음 졸인 일도 많았죠. 그러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루는 몇 달째 이어지는 실적 저조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지난 1년간 팀 전체의 영업 실적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막상 자료를 찬찬히 살펴보니 자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팀원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시장 상황 자체도 좋지 않았고 경쟁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어 기존 고객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내가 제품을 만들지도 시장 수요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내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고 못나봤자 얼마나 못났나. 단순히 자신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 그는 영업의 실패에도 자신의 탓이 아니라 외부의 원인이 있다면 바로 기억에서 지웁니다. 성장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고 전략을 염두에 두지만 매년 단위의 실적에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분기별로 재촉하는 상사들도 있지만 내공 있는 경영진들은 이미 그의 뚝심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이에 그는 이런 태도도 알아주지 못할 회사면 내 인연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해요.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니 정신도 건강해지고 일과 삶의 균형도 찾았다고 합니다.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인 날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조직과 업무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일하는 태도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업무 방식은 본인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에 그런 사람을 보면 다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매일 과중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늘 표정을 찌푸리고 있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쉽게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일과 사람을 만날 때도 좋은 기운을 주고받으며 만나지 못하겠죠. 운은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는 것은 나와 환경이 서로 기회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찌푸리고 있는 사람, 여유롭지 못한 사람, 자신의 기운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한 사람은 좋은 운을 부르기 어렵습니다. 나와 환경 간의 균형과 소통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불현듯 홍콩에서 부자들에게 금융상품을 팔던 후배의 말이 떠오릅니다. 사실 이 회사나 저 회사나 금융상품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누구한테 사고 싶은가가 핵심이죠. 여러분이 그 고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답은 분명합니다. 피곤에 찌들어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여유로워 보이는 인상, 나아가 삶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 옆 사람에게도 좋은 운을 나눠줄 것 같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 거예요. 감정은 있고 교훈은 기억하세요. 잘 읽는 것은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기술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말의 힘을 압니다. D씨는 원래 먹이는 좋으나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는 입버릇처럼 자신보다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죠. 예를 들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서는 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감탄하는데 이 사람만
그게 뭐 대단하다고. 다 아는 얘긴데 왜 저렇게 호들갑들을 떠는지. 이러면서 심드렁해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런 그가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서면 생각도 태도도 바뀌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는 퇴사한 이후에도 그대로였습니다. 누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장사를 잘하고 있다고 보면 그냥 상권이 좋은 거다 하고 패스. 친구가 도움이 될 사람이라며 능력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줘도 자기가 볼 땐 딱히 그래 보이지 않는다며 연락도 하지 않고, 지인이 도와줄 것 없냐고 물어도 힘들어. 당연히 그의 사업은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푸념만 늘어놓으니 늘 그를 위로해주던 선배가 어느 날 날선 소리를 했습니다. 너는 회사 다닐 때도 불평불만을 달고 살고 매사 심드렁하더니 어떻게 네 사업을 하면서도 변하는 게 없니? 직장인일 때는 출근만 잘해도 월급이 나오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네 사업을 하는 건 좀 다르지 않냐? 남일인 것처럼 불평만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땅에서 돈이 나오니? 아니, 그리고 뭐 너만 잘났어? 기본에 충실하는 것도 엄청 어려운 일이야. 뭐가 그렇게 잘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거야? 그런 식이면 될 일도 다 망치게 될 거야. 그는 무언가 먹이를 크게 얻어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잘 나가는 선배, 사업에 성공한 친구들은 그저 때를 잘 만난 것 뿐이라고만 여기고 있었어요. 그들에 비해 자신은 아이디어가 많으니 내 사업을 하면 완전 대박이 날 거라고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막상 회사를 나와보니 되는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을의 자기 잘못을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몸에 밴 삐딱한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반성은커녕 시장과 고객을 대상으로 불평만 하기만 했어요. 말이 불만스러우니 생각도 다시 불만스러워졌죠. 악순환이었습니다. 나 스스로 일을 망치고 있었던 건가? 선배의 충고를 듣고서야 그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 그는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회사에 취직했어요. 이번에는 매사 무엇을 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문제점보다는 개선점을 먼저 찾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말을 할 때도 비슷했어요. 불평, 불만보다는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먼저 했죠. 과장님, 이번에 발표하신 모바일 앱 개선 방향 덕분에 기존 고객들의 구매 편의성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이 장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객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고민해보고 싶은데 도와주시겠습니까? 심지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칭찬도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낯간지러웠지만 익숙해지니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입에 붙었습니다. 부장님, 넥타이 어디서 사셨어요? 한결 젊어 보이세요. 저도 그에게 그 넥타이 선물해야겠어요. 누구나 자기 좋다는 사람 멀리하는 법이 없고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한다는 진리를 그는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동료와 사이가 좋아지고 같이 일하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 사내 프로젝트에서 성공하는 일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이제 그는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녀요. 어디에나 천재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약간 더 뛰어난 장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일해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위대한 일은 절대 혼자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DC는 자기도 모르게 대단한 일을 한 가지 더 하고 있었어요. 그가 시작한 칭찬이 상대방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대하는 상대가 많아지면 자신의 감정도 긍정적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이 다시 환경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드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니 어느 순간 인사치레로 하던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결과겠죠. 긍정적인 말 습관이 몸에 배면 좋은 운을 계속 불러들이게 됩니다. 마음이 긍정적이라고 해도 말과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상황도 환경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혼잣말이라도 해야 긍정의 프로세스가 강화됩니다. 내가 준 자극으로 환경이 개선되고 그 환경이 다시 나를 개선시키는 거예요. DC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칭찬으로 주변 환경을 자극한 전략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입보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인데요. 명리학의 관점에서도 이 주장을 지지합니다. 말의 기운은 귀를 거쳐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오고 남의 귀를 거쳐 남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말을 만들고 말이 다시 마음을 만드는 상호순환 관계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자신과 남에게서 장점이나 기회를 찾고자 하는 태도를 만들어 작은 운도 큰 복의 씨앗으로 키웁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나와 남에게서 단점이나 체념, 변명하는 태도를 세워 작은 운도 큰 화의 불씨로 키우죠. 전자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며 후자는 자기 자신만 보호하고 연민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큰 숲 속의 한 그루의 나무와 같고 큰 산 속의 바위 하나와 같아요. 남과 조화롭게 어울려야 나무가 숲이 되고 바위가 산이 됩니다. 남을 좋게 하는 것이 자신의 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장관을 이룬 숲과 산에 사는 나무와 바위가 된다는 것이 홀로 벌판에 있는 나무와 바위보다 낫다는 것이 음양오행의 가르침입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긍정과 부정의 재료들은 다릅니다. 물론 타고난 사주팔자에 따라 주변 환경이 달라지니 이 차이가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주변 환경을 재료로 감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개입할 기회는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는다면 감정 구성은 타고난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감정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꾸준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 여겨선 안 됩니다. 객관적인 현실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으면서 좋은 결과를 바라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자신은 잘 될 거라고 믿는다면 음양오행의 인과관계를 착각한 것입니다. 문제는 객관적으로 현실을 인식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말은 상대적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부족한 자신의 상황을 직면하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우울한 느낌도 들 수 있죠. 핵심은
지금의 자신보다 나아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리학에서 보는 나는 자연의 한 구성원이지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혼자 대단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남과 함께 어울려 만들어진 큰 우리가 대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옆에 나무보다 조금 키가 작다고 대수로울 것은 없어요. 나무 한 그루가 커봤자 숲속의 일부입니다. 내 옆에 큰 나무도 더 큰 나무 옆에서는 작은 나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나무는 그저 지금보다 더 자라면 되죠. 남과의 비교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하나의 지표일 뿐, 옆 나무만큼 자라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삶의 마라톤에서는 이전 기록보다 단축하면 성공이죠. 출전할 때부터 1등을 할 수도, 출전한 모두가 1등을 할 수도 없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2년 닿는 데까지 성장할 거라고 믿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자연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짧은 시간 호흡하다 사라져 갈 수 있는 많은 구성원 중 하나이니 남과 비교하며 주어진 시간을 소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평화, 주변과의 조화에만 신경 써도 바쁜 인생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운은 반드시 나에게 옵니다. 오늘은 김원 저자의 운의 그릇과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다른 관점에서 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대부분 내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고 체념하며 크게 좌절하기 쉬운데요. 사실 내 앞에 일어난 안 좋은 일이 분명 전화위복이 되어 더 큰 기쁨을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점을 참 잘 간과하곤 해요. 나무 하나하나 신경 써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숲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쉽게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하늘이 주신 행운을 알아보고 누리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책에는 운을 끌어당기는 습관들과 운을 밀어내는 나쁜 습관, 인생을 바꾸는 운 관리법 등 다양한 운 다루는 법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문체가 다소 딱딱한 느낌이 있지만 각 내용의 사례들이 흥미로워서 저는 재미있게 읽었어요. 지금 내 운이 좀 안 좋은 때인 것 같다. 인생을 더 성장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유익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책이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운그릇을 키워 늘 술술 풀리는 인생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